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첫 주, 둘째 주, 우리 수업으로는 첫 주인데요. 첫 주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하려는 수업은 기출문제 분석반입니다. 기출문제 분석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OT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를 보시면 열공빡공 전공 중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열공빡공을 저의 그 전공 중국어의标题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제 또는 뭐 캐치플레이저, 캐치플레이저라 그러나요? 한국어로는 그 标题로 삼아서 열공빡공 전공 중국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열공빡공 전공 중국어 기출문제 분석반 이렇게 오늘부터 출범을 하게 되는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체제가 3월에서 6월까지 계속할 겁니다. 열공박공 전공 중국어 기출문제 분석반, 그리고 심화 이론반, 그리고 심화 독해반 이렇게 3월부터 6월 4개월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공박공 전공 중국어 기출문제 분석반이 왜 이제 필요한가? 3월부터 시작되는 건 좀 시점으로는 조금 이러다 아마 이쪽에 또 공부하는 어떤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좀 시점이 좀 이러지 않나 이런 느낌도 아마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변별력을 좀 가지고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면 이 기출문제 분석반은 왜 풀이반이라고 하지 않고 분석반이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술형 문제 작성에 맞는 그러한 반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그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왜 서술형 문제를 풀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그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일수록,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할 게 너무 많죠. 뭐 단답형이고 뭐填空题, 예, 뭐 가로 쓰넣기, 填空题든 아니면은 선택형 문제, 选择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니면 서술형이고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쓸 만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소 선생님들이라 하더라도 서술형 문제는 풀이 능력이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또 공부 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생기는 능력도 사실 딱히 그렇다고도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소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또 이제 그 종考 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이고, 종考 선생님들은 아마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풀이를 분석반으로 운영을 한다.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서술형 답안 작성을 위한 반을 운영하겠다. 서술형 답안 작성 능력을 배양하는 반을 운영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OT 시간에 우선 가장 어떻게 그럼 운영한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지? 아마 그런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Q&A식으로 많은 질문 아니고 두 가지 질문 형식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Q, 기출문제 풀이와 기출문제 분석반은 분석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자, 우선 첫 번째는 뚜렷한 차이가 있도록 제가 이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서술형 문제의 답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변별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그 서술형 문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시는 책들 중에서 난된 시이나 빙지分析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테지만 난된 시이나 빙지分析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즉 그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의 어떤 난이도, 그 난이도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험의 난이도, 어떤 요구하는 어떤 핵심 어떤 것들과 뭔가 핀트가 좀 안 맞아요. 제가 다 책을 좀 이렇게 쭉 훑어봤지만
난전시이나 아니면 빙지펀시 같은 여러 가지 중국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중국어를 공부를 잘 하겠다. 나의 중국어 실력을 늘리겠다. 나의 쓰기 능력이든 뭐 읽기 능력이든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마 다 읽어보신 그 분들이 아마 제 말에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문제 답안을 작성한다. 즉, 우리 지금 이 임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냐? 考上, 그죠? 합격하는 거였습니다. 合格, 그죠? 합격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이에 딱 전도이된, 그죠?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그대로 달달 외운다 해도 사실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색하게 되기시고 그러다 보니 그걸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보통 많이 하시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제가 일단 짐작한데 제가 이렇게 그 옆에서 느끼기에 그냥 자기 자신의 문법적인 실력이나 중국 현대 한어에 대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지식이 있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암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자신의 중국어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까이받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원어민에게 가서 뭐 위파상 요매요 우 그죠 초우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뭔가 다른 게 이렇게 빙쥐가 있나 없나 내가 쓴 글이 그러니까 내가 쓴 답안이 그렇게 이제 검사받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근데 답안 작성을 왜 서술형으로 하라고 하는가를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考官들이 그러니까 인고시험을 그 준비하는 모든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 위원회에서 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게 요구를 할까? 그것은 핵심이 내가 작성한 답안에 하는 말이 说的大概说的对, 뭐 아니면은 뭐大概的内容还可以差不多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보려고 서술형 답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기본적인 현대 한어 지식과 문법 지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의 어떤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서술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쓴 답안이 대충 문법적으로 내가 한 말이 답이 맞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빙쥐는 아니고 우리는 지금 빙쥐 아닌 것에서 가장 그걸 괜찮은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考官들이 요구하는 거는 빙쥐야 다만 빙쥐가 아닌 것에서 그치는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점점 더 요구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시험 문제는 계속 평이한 상태를 유지하고 갑자기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막 올라가고 그렇진 않잖아요. 난이도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쭉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근데 합격 라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합격 라인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높아지는 거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해결되는 걸까요? 텐콩티나 选择题에서는 그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4번이 답이면 4번이 답인 거지 거기에서 더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텐콩티에 써넣어야 할 그 글이 예를 들어서 합구호다 만약에 그죠? 합구호다 그러면 합구호로 답이 그걸로 끝이지 거기에서 더加分할 것도 없고减分할 것도 없습니다. 점수를 깎고 아니면 더 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점수가 또 잘못하면 더 깎이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서술형 문제에서 발생할 거기에서 굉장히 뭔가 유동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동성이 이제 항상 그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 4월부터 일찌감치 서술형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데 쓸 수 있는 근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번을 보십시오. 서술형 문제의 답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거는 분석반 자료고요. OT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예. 예. 잠깐만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이제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최종 자료 제가 색깔을 좀 많이 입혔는데 그 색깔이 전혀 없네요. 예, 그럼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술형 문제에 답을 쓸 수 있는 근거 제시한다는 게 일단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문제를 보시면 真有你的 지금 보면 그 教育大纲 2019년 이건 이제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인데 지금 이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의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9년이나 2015년이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게 없고요. 똑같은 게 뭐냐면은 交际基本表达方式 그죠?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각각의 링위, 分为 5个 링위, 그죠?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请写出, 그죠? 请写出, 交际功能归属的可归属的领域를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뭡니까? 请 그 다음에 说明划线句子在教学时的注意事项. 자, 이 划线句子가 바로 真有你的죠. 이것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떠한 在教学时 교학을 할 때에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서술형 문제죠. 자, 그랬을 때, 真有你的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곧 이어서 OT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반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OT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真有你的를 보면, 이쪽에 있는 真有你的明天都要考试了还出去跟朋友玩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근데 너 친구랑 지금 놀러 가는 거야? 我心里有底你就别管了 내 생각이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真有你的가 뭐냐?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말에도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진짜 대박이다라는 말도 있죠. 근데 대박이다라는 말 요새 이제 많이 쓰니까 대박이다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대박이다 말을 씁니까? 그 상황이 정말 굉장히 대단할 때 아니면 어떤 그 상대가 한 행동이 굉장히 뭔가 와 진짜 잘한다 잘했다 이런 의미일 때 와 대박이다 이렇게도 쓰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그 정반대의 느낌을 또 대박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잘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真有你的가 바로 여기서 이런 상황입니다. 너 정말 이런 뜻입니다. 真有你的를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真有你的는 한국어로 너 정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너 정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밑에 보시면 那么长距离的马拉松比赛你都跑下来了真有你的 에이 마라톤 그죠? 장거리 마라톤을 또跑下来了 그죠? 다 완주를 했네. 真有你的 너 진짜 이런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너 진짜 대박이다 이런 뜻이죠. 너 대박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면 같은 말이 지금 의미가 서로 다르죠. 그것을 在教学时注意事项 교학을 할 때 가르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냐 그것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보통 뭐 A 真有你的는 属于哪个领域 뭐 이렇게 이제 답부터 먼저 이렇게 적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真有你的 A 真有你的带有责备埋怨的语义 A의 真有你的는 责备 비난 원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B는 真有你的则带有称赞夸赞的语义 칭찬夸赞이나称赞이나 똑같은 말이죠.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칭찬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관键词를 일단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서 뭐 수업을 할 일은 없고요. 수업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바로 褒贬이라는 뜻입니다. 褒贬 功能 褒贬이 또는 褒贬 评价 功能 이 褒贬이라는 이게 일단 이 서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其具体语义根据语境来确定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의미는 위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결정이 위징이 뭐냐. 그러니까考官들이 답을 딱 봤을 때 요구하는 그 핵심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바오비엔, 바오비엔 이 또는 바오비엔 빙자功能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는 위징, 위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어로 문맥, 맥락이라는 뜻이죠. 문맥, 맥락에 근거해서 결정이 된다, 확정이 된다. 具体语义, 그 구체적인 의미는 根据语境来确定. 맥락에 근거해서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쭉 가시면 또 뭡니까? 또 하나의 핵심어가 또 등장합니다. 上下文. 그래서 根据上下文了解语义的褒贬. 예, 바로 이게 또 핵심어입니다. 그러니까 根据上下文, 上下文이 뭡니까? 한국어에서 바로 이것도 문맥이라는 맥락이라는 뜻입니다. 上文과 下文, 즉 주변의 위징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위징이나 上下文의 이 말들이 다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깔을 입혀놓은 이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그 서술형 답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오비엔이 우리 바오이 비엔이 바오이 츠 비엔이 츠 우리가 이렇게 다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게 바오이 츠냐 비엔이 츠냐 이렇게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두 서로 다른 맥락, 그죠? 서로 다른 맥락을 제시하고 그 맥락에서 쓰인 이 전요니다 똑같은 글자나 뭐 똑같은 이 표현이 맥락에 의해서 완전 다른 의미로 사용. 하나는 위에 앞에 있는 A는 비난이죠. 저베이. 그죠? 저베이. 비난입니다. 너 시험 내일인데 놀러 가냐? 이런 비난이죠. 근데 밑에 B는 跑完了 마라톤 비赛. 그죠? 마라톤 비赛다 완주를 해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탄입니다. 청赞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같은 말이 왜 의미가 달라지느냐? 그건 바로 上下文 위징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전요니더는 褒贬义다 또는 褒贬评价 功能을 가진 어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이제 이런 것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전요니더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 이 표현은 褒贬义 또는 褒义贬义를 다룰 때 서술형을 할 때 반드시 기술해야 될 양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형은 있겠죠. 만약에 질문에서 在教学时的注意事项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주의할 사항을 설명해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教师教词汇时 교사가 어휘를 가르칠 때에 이런 말도 살짝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빤요 같은 이런 단어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고 이 기능도 있고 저 기능도 있고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동사를 쓸 때에 빤요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真有你的는 뭐 어떨 때는 有时有褒义具有褒义 아니면은 뭐 有时贬义 뭐 이런 식으로 具有뭐 带有贬义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거 완전 거의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伴有 이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 하고 위징 이렇게 딱 결정을. 그다음에 또 여기는 제가 색깔을 아까 입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제가 무슨 색깔을 입혔냐면은 초록색을 입혔습니다. 그럼 뭐냐면 앞에처럼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词汇를 가르칠 때에 보십시오. 让学生注意语义往往取决于特定的下文上下文 학생들에게 주의하도록 가르친다. 뭐를요? 语义呢往往取决于特定的上下文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학생들이 주의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해도 좋고 또 이렇게 초록색은 이렇게 말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语义的褒贬转换不是词本身的问题而受语境的影响 이런 식으로 语义 단어의 의미의 褒贬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의 변화는 不是而 이렇게 不是而是 하는 그 구문을 이용하는 거죠. 不是词本身的问题 단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而受语境的影响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让学生注意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 말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서 답을
딱 서술을 할 때에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이 되도록 서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래서 서술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모범 답안의 근거,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사실 얘기를 드렸지만 모범 답안이라기는 좀 부끄럽고 제가 작성해 놓고 제가 이게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쓸 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것은 어떤 답안의 하나의 예시다. 답안의 예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의 예시를 제가 이렇게 주면 선생님들께서는 보시고 뭐가 키워드인지를 일단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서술할 때, 예를 들어서 서술한 바 빤이요, 뭐 이런 단어라든가 아니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것, 여기는 그렇게 뭐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다음 뭐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할 때, 带有뭐 什么的语义, 带有什么的语义, 그다음 表达, 뭐 어떤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表达, 이런 단어들. 제가 써놓은 걸 이렇게 보시면, 이럴 때는 이 단어 쓰면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해도, 특별히 이거는 이럴 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읽어보시면 한국어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단어를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빠니오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요. 칭찬이나 비난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칭찬이나 비난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빠오비엔 빙자功能,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들, 그저 기억하시는 말을 만들어내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뭘 외워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공부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 정말 핵심 요약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표현 요약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1월 달에 공부할 때도 제가 우리 공부하신 쌤들한테 표현 노트를 하나 그 표현 노트 그대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진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1월 달에는 제가 표현 노트 만들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수업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중국어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국어로 뭔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표현 노트를 쓸 수가 없었는데, 근데 표현 노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셔서 예를 들면 이렇게 키워드 정리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 노트에다가 일단 적고요. 그다음 자기의 표현 노트에다 적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내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내가 그 설명을 모아놨던 데를 딱 찾아내기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오비엔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빠오비엔이다. 그러면 내가 빠오비엔이에 대해서 중국어로 쫙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걸 그냥 답안으로 외우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 표현 노트에다가 빠오비엔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답안을 하나 딱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빠오비엔에 대해서 내가 뭔가 서술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내가 정말 2-3줄 정도는 확실하게 키워드 형식으로 딱 적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노트를 이런 단어 키워드별로 마치 나의 그 츠회쿠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서술형 문제 답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제시는, 이건 이제 근거입니다. 이거는 근거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선택형, 이제 우리가 서술형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기출문제 선택형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텐콩티도 많고 쉔저티도 많고 많은데, 근데 선택형 문제라고 해서 서술형 문제로 우리가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죠. 보시면 선택형 기출문제의 경우에 그 문제를 이유를 쓰라는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얻은 게 빙쥐냐, 뭐 얻는 게 예를 들어서 有错误的句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해서 쉔저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이래서 잘못됐어요 하고 말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리는 없죠. 언제든지 문제가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거 보십시오. 이것도 기출문제, 언제 기출문제인데요. 밑줄친 용법의 그 부분의 용법이 보기와 같은 것은, 근데 지금 빨갛게 되어 있어서 밑줄이 뭐가 밑줄인지 잘 안 보이는데, 셔머가 밑줄입니다. 지금 여기서 셔머가
셔머가 밑줄이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보기와 같은 것은 하고 1, 2, 3, 4, 5번에서 골라라 합니다. 그러면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셔머 딱 봤을 때 우리 렌즈 시즈 그거를 말하는구나.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난이도로 치면 쉬운 문제입니다. 뭐 1.5점 많이 줘봤자 2점 정도 배점이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시즈고 이거는 렌즈고 그래서 답이 뭐 몇 번이에요. 이렇게 풀이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자 보십니다. 그 렌즈 쉬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중국어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근데 정리를 거의 제대로 알고 이거를 제대로 렌즈나 쉬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요걸 딱 외우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렌즈 쉬즈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뭐 리루는 이제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 예를 들면이라고 써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렌즈 같은 경우는 반즈라고도 하고 터즈라고도 하는 경우도 터즈는 아닙니다. 반즈라고 하는 언어학자도 있고 렌즈라고 하는 언어학자도 있는데, 자 보면 一个疑问代词在具体的语境中如果不是不表示疑问而且所指不具体不确定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언어학 책에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무슨 말인지 해석은 되는데 그거를 외우기는 사실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은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답은 이거는 렌즈죠. 이거는 쉬즈죠. 뭐 이거는 부채딩즈죠. 뭐 이렇게 답을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뭡니까? 보기에서 제시된 대화에서 밑줄 친 의문 대명사 셔머 용법에 관해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게 무슨 용법이냐라고 묻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서술하라고 나오는 것은 이거 아냐 모르냐, 이게 렌즈냐 쉬즈냐를 아니 모르니 그거 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 1, 2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렌즈인지 쉬즈인지 모를까봐 이거는 굉장히 이건 점수 따고 들어가는 점수, 이거는 뭐 점수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그야말로 점수 주려고 나온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자 이게 의문 대명사의 특수용법인데 특수용법 렌즈 쉬즈 이런 것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제 실력을 보겠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4점 정도 내게 되겠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本句中的疑问代词是什么表示虚指 하고 답을 딱 적어야 됩니다. 답을 적고 나서 이제 이유를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쓰는 거죠. 一般的说句子里有谁什么哪里等疑问代词句子不可以用吗 이런 식으로 딱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적합한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이런 의문사가 있으면 우리는 많은 쓰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의문 대명사가 있는 의문문이면 많은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여기는 썼죠? 但是在昨天你跟他跟你说什么了吗? 이 말 속에서의 什么는 没有询问事物的意思. 묻는 말이 아니라, 묻는 뜻이 아니다. 这句话不是问昨天他跟你说什么了而是问이걸 묻는 게 아니라 而是问你有没有问题 너 문제가 있니?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다. 说话人要知道对方没有问题有没有问题 화자는 상대방이 팅화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다만 只是还不能确定这个问题 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문제가 뭔지는 아직 그죠? 不确定 그죠? 还不确定 그래서 用疑问代词什么来虚指 의문대사 什么를 가지고虚指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기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딱 알게 되면 지금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의문 대명사가 있는 경우에 맞자를 써서 마치 형식은 의문문인 것처럼 나오는 이런 경우 많죠. 그죠? 你有什么问题吗?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말이 什么가 있는데 왜 마가 있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가 일단 이걸로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니라도 쉬즈나 렌즈를 설명할 때, 특히 쉬즈를 설명할 때 이 나머지 말은 요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유용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문장입니다.
입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 그 수업 중에 설명을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분석반에서는 우선 서술형 답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서술형 답을 쓰는 방법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주제가 이 진도, 그러면 문제들을 매주 어떤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느냐, 이제 의문이 좀 생기실 텐데요. 내일 전공 중국어 열공박공 전공 중국어 명사 파트가 이제 첫 주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명사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가 명사, 그 다음에 방위사,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대명사죠. 의문대명사, 이게 이제 첫 주 둘째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의문대명사 하면 대표적으로 쉬즈를 이제 부채딩즈 이거 묻는 질문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딱 그 정도에 대한 문제를 그 나머지 얘들을 가지고 내일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공 중국어 수업 진도와 약간 비슷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공 중국어에서 동사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동사 부분에서 나온 질문들, 서술형 문제들을 주로 좀 많이 다루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제 진도를 약간 비슷하게 끌고 갈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제 똑같진 않다. 왜? 문제를 그것만으로 채울 수는 없기, 동사만으로 채운다거나 보호만으로 채운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비슷하게 어떤 교집합을 좀 가지고 가면서 기출문제 분석반에서 다루게 될 문제들을 그 전공 중국어 진도와 약간 교집합을 가지면서 가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금 이렇게 드실 질문 중에 3월, 6월 기간 동안에 모든 그런 기출 문제를 다 풀이하느냐, 서술형 문제든 아니면 이렇게 목표가 그거냐, 이제 이게 이제 다 풀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목표는 당연히 다 풀고 싶죠. 다 풀고 싶은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는 사실 제가 장담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중에서 서술형 문제는 당연히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아닌 선택형 문제에서도 그걸 기출문제로 나왔을 것에 대비해서 또 그것을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 기출문제 분석반은 엄밀히 말해서 몇 문제를 100문제를 풀냐 200문제를 풀었느냐 그런 어떤 수적인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많이 풀어보는 거는 뭐 한 7월달 가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속전속결 뭐 속도전이죠. 그죠? 많이 풀고 많이 쓰고 뭐 굉장히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 3월 6월 기간 동안에는 되도록 많은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많은 문제를 풀 예정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이라는 것에 그렇게 방점이 있지는 않다. 목표는 그겁니다. 많이 되도록 가능한 많이. 그래서 매번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많이 다루는, 그래서 서술형을 많이 작성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OT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더는 우리 기출문제 분석반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기존의 서술형 문제를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겠다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답안 작성할 수 있는 예시, 어떤 답안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답안을 이런 류의 이렇게 내가 답안을 작성하겠다 하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겠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택형 문제라도 그것을 우리는 다시 또 기술형 문제로, 서술형 문제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또 서술하는 것을 또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읽고 외우다 보면, 원래 모방하다 보면 배웁니다. 자꾸 쓰고 읽고 외우다 보면 이제는 그게 남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이제 마치 내가 쓰는 것처럼, 원래부터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효과를 아마 덤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한중 번역, 특히 한중 번역. 우리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다 한국인이니까 중한 번역보다는 한중 번역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번역 문제, 특히 한중 번역 문제는 꼭 한 두 문제씩은 꼭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쉽게 나올 때는 뭐 다음 중에서 다음 한국어 번역이 중국어로 번역이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묻고 또 만약에 조금 그거를 좀 난이도를 좀 높이면 다음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시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서술형이죠.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는 항상 또 나옵니다. 근데 그거 놓치면 또 너무 아깝죠. 2점, 2점 이렇게 보통 되니까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번역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겁니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번역문이 나온, 기출에서 그 번역문이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왜 하필이면 그 한국어 번역을 요구하는가? 그게 또 당연히 위파디엔, 그죠? 뭔가의 어떤 핵심 내용이, 문법적인 내용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기술할 겁니다. 서술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역에 대해서 번역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국어 번역문에 숨어 있는, 노리는 게 있는 거죠. 왜 그거를 문제로 냈을까? 뭐를 알고 싶어서 그 문제를 냈을까? 거기에는 그 배후에는 어떤 핵심적인 문법 포인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법 포인트를 예를 들면 지금 오늘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단지 그게 그 한국어가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하면 돼요 하고 이게 이 뜻이고 저게 저 뜻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풀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뭔가를 써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에 숨어있는 문법 포인트는 이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분석반은 문법이나 언어학, 현대 언어학이죠. 현대 한어죠. 현대 한어 언어학에 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좀 있는 분일수록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있는데 그 위에서 이 모든 돌아가는 어떤 뭐라 그러죠? 모양새들이 문제나 풀이나 말하는 거나 전부 다 뭔가를 베이스를 깔고 기초를 깔고 그 위에서 얘기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어떤 탄탄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언어학 지식이라든가 문법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필요한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우리 이런 말 하죠. 그죠? 일석이조 아니면은 일타몇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수생들에게는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작심하고 따라오시면 또 기존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어려움도 좀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OT를 하고요. 잠깐 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출문제 분석반, 기출문제를 할 텐데요.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그리고 이제 주로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수업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위주로 뽑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예를 들면 시면 현대문학, 오사문학 시가면 시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산문이면 산문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은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知识点, 그러니까 知识点이라는 것은 중국어로 반드시 이제 장악해야 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점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더 확장해서 응용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문제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출 문제에 나온 지식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다른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여러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또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문제가 이제 좀 축적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개인 지도 첨삭 문제를 과제를 제출을 해서 이제 함께 이제 개인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